커리어 고민 해결 사람인 내일 상담소의 내일입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윤모수입니다. 채용 공고에는 보통 시작일과 마감일이 있습니다. 회사들은 보통 마감일에 지원이 많이 몰리니까 일찍 지원을 하시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일찍 지원을 하면 나중에 올라오는 자소서에 내 자소서가 묻히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시간이 합격에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를 먼저 접수한다고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리미리 제출해라. 근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진짜로 늦게 제출해서 접수 못하는 경우가 꼭 생겨요. 23시 59분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오류가 생기면 바로 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열어준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이제 인재영입 담당자, 채용 담당자들은 서류가 들어온 것들을 이제 위로 윗선에 보고를 하거나 또 확인을 합니다. 이제 모집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모수를 우리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지원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인재가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확률적인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제 지원자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또 담당자는 어쩔 수 없이 전년비, 재작년비, 역대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채용 브랜딩 작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그들의 개인 KPI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원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미리 지원을 많이 하면 우리가 파악이 되죠. 근데 마지막 날까지 지원자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지원율이 굉장히 낮으면 뭐 공고를 더 할 수 있고 뭐 푸시 알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 유료 광고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그런 좀 한계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채용 설명회를 가거나 하면 좀 미리미리 접수해라. 물론 이거에 대한 답도 말씀드립니다. 뭐 먼저 접수하거나 뒤에 접수하거나 유불리는 전혀 없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능한 좀 미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다만 이제 하나만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용 접수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수시다, 상시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접수되는 대로 적합한 인재가 있으면 바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진행 중에는 저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늦게 되면 바로 진행돼서 본인의 지원서가 검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실제로 일찍 제출한 자소서를 너무 자소서가 많은 경우에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완료가 된 걸 기준으로 또 이것이 정렬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접수 번호별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뭐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서류를 평가하지 않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잘라서 보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게 일찍 접수한 건지 늦게 접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접수해서 내 자소서가 묻힐 거다라는 이런 고민은 좀 접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류에서 합격을 당락을 짓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블라인드 채용하는 것을 일단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기업 기준으로는 이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어떤 인원을 선발하는 것도 다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게 새로운 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수치화되고 정량화되는 것이 굉장히 나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서류 전형 다음에 만약에 필기 시험이 있다, 인적성 시험이 있다 라고 하면 애초에 담당자들은 다 그 해당 TO를 다 정해놔요. 왜냐면 그렇게 정해놔야지 학교를 섭외하거나 아니면 인적성에 대한 인원을 이제 예산을 잡거나 하기 때문에 몇 배수를 뽑을지는 이미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도 담당자들도 바쁜데 전부 다 봐야 되나? 애초부터 안 될 사람들도 봐야 되나? 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는 정량적인 스펙도 준비를 해서 그렇죠. 좀 갖춰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서류가 제출은 했지만 이제 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가능성의 부분이고 지원자가 작으면 당연히 다 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첫인상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본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 시간이 없을 때 빠르게 이제 합격, 불합격을 이제 또는 자기소개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다면 좀 지원 동기 위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극복을 했냐, 아니면 뭐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항목들은 사실 본인의 이야기라서 되게 진실이나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지원 동기 같은 부분에는 조금 차별성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더 너무 특별하게 쓰진 않더라도 우리 회사 내부 구성원들이 쓰는 용어들이나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또 많이 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들 또는 뭐 간혹 센스 있는 서제목들이 있으면 확실히 눈에 잘 띄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커리어 고민을 해결하는 내일 상담소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